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 이렇게 지금 저희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홍벌리 TV가 현장에서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지금 수천 명의 시민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 마치고 나가 보니까 정말로 뜨거운 열기, 그 추운 날씨에 수천 명, 만 명 전후의 시민들이 밤 10시, 11시까지 그 주변을 지키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 함께 방송을 보면서 느끼고요. 저희들 취재한 내용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8,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방송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보여드리기 전에 JTBC가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 날 위치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에 국무위원들이 드나들었다.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 내용 보도했는데요. 간밤에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관용차 포착되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안가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일단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는 갔다는 건데 청와대 근무해 보셨지 않습니까? 안가에 국무위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가는 대통령실 밖에 있는 대통령의 또 다른 집무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는 안가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허락 없이 안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가가 없을 때 서별관을 사용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엄격한 통제하에, 즉 일부속실과 의전, 그다음에 경호처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은 그 앞에서 누가 막았다 그러죠. 네. 다른 기자들 올라가는 거를요. 안가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었다 없었다. 일단 대통령은 없었다고 아까 국회에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안가에 들어가서 뭔가 회의를 했다. 보도에 의하면 최소 1시간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등장인물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통령이 없는 안가를 들어갔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박성재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지고요. 예. 우리 아까 전 행정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엄격한 관리하에 또 특히나 대통령 안가라 그러면 대통령이 쓸 때 이제 쓰는 곳인데 거기에 대통령 없이 셋이서 썼다라는 거는 일단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했거나 내지는 그 자리에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놓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도 않는데 허락해주고 당신들 셋이 가서 쓰세요. 그것도 웃긴 거죠. 대통령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허락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박성재 장관은 뭔가 좀 진실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황적으로만 보면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요. 대통령 안가에서 강요들이 언제 연말 가기 전에 한 모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입니까? 네.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그 시기적으로도 그 계엄이 내란 행위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아닙니까? 국가의 가장 중대한 법률 발행이 일어났는데 그 법을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이상민 행안장관, 그다음에 이게 과연 내란인가 아닌가를 법률 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이 거기 모여가지고 연말 모임을 했다고요? 이거는 동네 초등학생도 안 믿습니다.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 멘트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추적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지휘부는 법무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박성재 장관인데 예. 박성재 장관도 12월 4일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국무회의에 참석자예요. 예. 그리고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뒤에 12월 5일 날 용산에서 거기 근처 안 갑니다만은 거기서 윤석열과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그다음에 이완규 등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인데 12월 5일날 술만 마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검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은 더욱더 믿을 수 없고요. 예. 자, 그러면 5일이라고 이제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첩보가 있다고 했는데, 자, 윤석열,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 네. 안가에서 조금 전에 JTBC 보도는 어디였습니까? 삼청동에 안가였다고 삼청동이라고 했고 여기는 지금 예. 용산이 등장을 하고 네, 있는데, 자, 이틀 동안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 저녁에 함께 모여서 술을 마셨다라고 봐야 하느냐? 또 대통령은 직접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삼청동 안가에서는 대통령이 없었다, 윤석열이 없었다고 박성재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두 번이 다 있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제가 3일 연장 술에 만취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하루 뭐 왕창 먹고 또는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거에서도 3일 연속으로 계속 드시고 하는 것들을 그 지방에서 이제 지방을 계속 그 순회를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님과 밖에서 14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계속 바꿉니다. 당일날도 바로 예를 들어서 어디다라고 이제 정해 놨는데 보통 다 이제 장관급 이상 막 이렇게 모이고 하죠. 근데 어디다 해놓고 한 2시간 예를 들어 3시간 전에 바꿉니다. 아마 일부러 그러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렇게 저도 옛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네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A1, B1, C1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눠 가지고 일부러 장소를 허위로 알려줍니다. 네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4일날 같은 경우도 삼청동 안가였잖아요. 물론 뭐 궁정동 옛날 안가하고 해서 5개 이상 있었던 거를 없애서 뭐 하나만 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현재 있는데, 2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현재 이쪽 예, 저 예. 삼각지 쪽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 만든 게 또 예. 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경험에서 추정을 해본다면 삼청동에서 하려다 이게 오픈이 된 거잖아요.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네. 급히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옮길 때는 타고 온 승용차를 안 타고 다른 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제 한번 말씀하신 거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시절입니까? 사흘 연속 술을 마셨다. 후보 때 봤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사흘 예. 연속 네. 술을 마셨다. 네네. 그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생겼죠. 펑크가 났죠. 실제로 일정에 차질이 네네. 생겼습니까? 제가 까십거리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 따로 가십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아니, 거 아닙니까? 따로 대통령 이거는 후보가 아예 저기를 하려고 사흘 연속 합니다. 술을 마셔서 대통령 후보로서 일정에 뭔가 문제가 큰 생겼다라고 하는 펑크가 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펑크가 생긴 예, 적이 예. 있다. 네. 자, 술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진규 변호사 술을 먹고 일정을 취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이 뭐 술을 좋아하는 거는 많은 분들에게 이미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 거고, 사실은 그 뭐 캠프 시절 때 말씀을 우리 교수님께서 실제 겪으시고 본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실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할 때 그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그렇게 3일 연속 그 다급한 선거 때 먹고 일정에 차질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그럼 과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술버릇이 고쳐졌겠느냐. 네, 네. 안 고쳐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스트레스 없는 날은 또 스트레스 없으니까 좋아서 먹고 그냥 매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정부 들어와서 참 의아했던 게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이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사실 대통령이 집무실 가는지 여부도 알 수도 없고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마 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해제 결의를 하고 국민들이 공포에 완전히 지금 공포감 때문에 정말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예. 그 다음날 저녁에 국무위원 일부를 불러놓고 술을 마셨다.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주로 수육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몇 순배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상상해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상상 이상인데요. 저기에 모인 저는 일단 저기에 모인 사람이 유혹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기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저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업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만약 모여가지고 술을 드셨으면 술만 먹었겠냐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고 증거인멸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고 김용현 장관이 실은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요. 김용현 장관이 8일날 공안시 정도에 검찰청에 들어간 것이 정말 자수를 위해서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것도 의심이 가는 거죠. 네. 분명히 아마 술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을 맞추고 사후 처리 어쨌든 실패했다는 건 본인들도 이제 인지를 한 거고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을 맞췄을 즉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시가 내려가는 그 전 단계에 입을 다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 여러 이제 사령관들이 양심 고백하듯이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거짓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많았죠. 실제 거짓으로 지금 밝혀지고 예. 그때 눈물 흘린 거는 그때까지는 악어의 눈물이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지금 마치 이제 양심 고백하듯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 말을 맞춰서 그 말을 맞춘 거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 씨로 몰고 그래야 내란 수계를 김용현 씨 선에서 자르고 위에 이제 대통령은 아마 직권남용 정도로 어떻게 해보려는 꼼수 사실은 전혀 통하지 않는 꼼수지만 그런 것들의 최상위단 그 논의를 그날 술자리에서 그러면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논의 자체는 뭐 한다. 뭐 이것은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그 술자리에 술이 뭐겠습니까? 네. 여러 잔이 돌아갔다고 하면 폭탄주의 가능성이 높겠죠. 뭐 안주로 아까 수육이 들어갔다라고 예. 한다면 수육에 걸맞는 안주는 다른 류의 술은 아닐 거고 폭탄주일 가능성이 세 아주 사람 높겠죠. 중에 두 사람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언급됐던 장관 중에 두 사람은 확실히 갔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정보기관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JTBC 보도도 자 삼청동에서 모인 사람은 5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두 사람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상민 장관의 G80 차량은 확인이 되었는데 삼청동에서 1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모였다가 8시 반 정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특정하는 지역은 자 삼청동이 아니라 용산에 있는 삼각지 근처라고 보면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왔고 술을 함께 마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저는 매우 충격적인데 네, 네. 답변하시는 분 세 분은 원래 마시던 술 거기서도 당연히 마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검사 시절에 우리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머리 아픈 일을 싫어하십니다. 저도 사건지를 저도 솔직히 이분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해봤거든요. 머리 아픈 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이번 사태에 가장 아이디어를 잘 짤 수 있는 3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당신들끼리 모여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논해 봐라라고 지시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모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가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삼각지 안가로 이동했지 않았나? 거기서 보고를 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네, 네. 뭐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나 모의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몇 면을 직업을 한번 보십시오. 판사 출신, 한 명은 유명한 칼잡이, 두 명은 유명한 칼잡이 검사입니다. 거기 내란이 실패한 다음 날 거기 으슥한 곳에 모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가서 자수하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진짜 뭐 회의만 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집무실도 있고 공간도 있어요. 아직 그만둔 게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죠. 뭐 하야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논의를 할 자리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제 안 가라고 하는 얘기는 동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뭔가 작당 모의를 하기 위해서 동선을 피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안가를 보면요, 대통령이 안가에 사람을 부를 때는 대부분 뭐 한 두 종류, 세 종류가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앞으로 내각에 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왔다 갔다 하거나 보면은 좀 그 다음에 그 인선이 미리 놓친다거나, 두 번째는 정말 은밀하게 정치인을 만날 수 있을 때, 예전에 뭐 종로구 모 국회의원을 갖다가 와 있을 때 만나가지고 그게 안가에서 만났는데 나가는 바람에 그때 우리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핸드폰 압수당해가지고 누가 하는지 다 조사받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옛날에 박통처럼 그런 행사를 할 때라고 안가를 하지, 현직 장관이 안가에서 모인다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부도덕함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단정적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답변할 때 대통령이 왔나 오지 않았느냐는 것, 뭘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문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그 영상 보면서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 대통령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오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이제 만났다고 취재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리에 박성재 장관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이완규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분명히 그 자리에 왔다. 대통령이 가는 자리에. 그런데 박성재는 안 갔다면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 모였다가 용산에 있는 안가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 아니면 완전히 예. 원천적으로 거짓말 지키고 아까 있잖아요. 박성재 장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 그날은 그랬거든요. 예. 그럼 다른 날은 그러면 다른 날은 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조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네. 특히 갑자기 부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말 속에서 거짓말이 나와요. 네.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 왔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2.3 내란 사태가 끝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을 안가에서 몰래 만나기를 만났는데 그날은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자 이틀 뒤에 12월 5일 날 용산에서 예, 만났다. 이것도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저희들의 취재한 것은 4일로 취재를 했고 돼지고기 수육이 갔고 술자리가 열렸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됐으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그것이 4일인지 5일 저녁인데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의 지휘부는 법무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박성재 장관인데, 박성재 장관도 12월 4일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국무회의의 참석자예요. 예. 그리고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뒤에 12월 5일 날 용산에서 거기 근처 안 갑니다만은 거기서 윤석열과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그다음에 이완규 등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인데 12월 5일에 술만 마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검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은 더욱더 믿을 수 없고요. 예.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해서도 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예를 들어 좋아서 무슨 국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먹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즐기고 마실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실탄이 있든 없든은 중요치 않은 거죠. 실탄을 장착했다 안 했다는 중요치 않은 거죠. 예. 내란을 획책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그 다음 날 또 만약에 그 다음 날 또 있었다 그런다면 이거는 집단적으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얘기들이죠.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지금 하겠습니까? 이게 내란을 일으키고 실패했는데 그 다음 날 몇몇 장관 불러놓고 술자리를 가졌다. 폭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들어간 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취재된다면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구나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 윤석열의 그 내란 수계, 그 내란 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내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내지는 그런 어떠한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같이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까지 있어서 아마 좀 한덕수 총리는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상민 장관이 전 장관이나 박성재 장관은 이제 앞으로 내란죄 수사가 확대되면 그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각하지만은 뭐 설사 만보양보해서 내란에 관련이 없다라고 치면 박성재 장관은 외청인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이제 수장, 법무부 수장이고 또 이상민 장관은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를 주되게 맡아서 하는 경찰, 국수본 그 경찰을 지휘하는 그 행안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금 이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내란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근데 술을 먹는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내란과 관련이 없다라고 손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 긴급 체포하고 하라고 국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란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면은 가장 체포하기 적기였던 그렇죠. 때거든요. 지금이야 네네. 뭐 그렇죠. 증거인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 맞추기도 한 정황까지 나와서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건데 네. 아니,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안 하고 왜 안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퍼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식적인 그 기준을 놓고 봐도 어떠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더라도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스란히 이분들의 인식들이 언행에 다 나타나고 있죠. 박성재 장관 국회에서 표결도 전에 그냥 바로 빠져나갔죠. 네.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면 또한 그 발언 중에서 연말 송년 모임 하기로 해서 그냥 거기서 했다? 아니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이완교 법제처장이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대통령 안가를 갖다가 자기들 연말 송년 모임 자리로 생각한다면요. 네. 이거는 전두환 기념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하고 하는 것보다 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내란을 일으킨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자기들이 그보다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말 자백대로라면은 대통령 허락도 없이 안가를 갖다가 자기들 연말 송년 모임 자리를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도 그거 한번 신청해 보시죠. 아니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 뒤에 대통령 안가에 가서 술자리를 했다, 뭘 그래서 먹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행복했다라고 내란, 말하는 예. 근거가 술을 먹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저거는 정말 오원영 박사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감정한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